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60년 이상 살면서 30여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멋지게 성형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여러분과 더불어 그 지혜를, 통찰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연말연시를 맞이했습니다. 내일 하루 지나면 올해도 저물고 2020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멋지게 자기 인생을 가꾸느라고 애썼습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인생이 되기 바라며 오늘은 이제 인생이 시간이다. 인생이라는 그 예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정말 지금까지 소개한 이 필통 중에 연말 연시니까 마무리로서 정말 멋진 흑단에 이렇게 도듬 또 파고 이런 조각을 멋지게 한 필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처럼 여러분의 인생들도 정말 감복할 수 있게 자기가 감복하고 다른 사람도 감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성형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인생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황금이 아니라 금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인생입니다. 이 한 해가 가고 나면 또 새해가 오죠. 사실은 시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한 해 한 해 이 추나추동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져 있죠. 누구에게나. 그리고 일과적이고 일회적으로 인생처럼 지나가면 끝나는데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할 수도 없죠.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향유할 뿐이죠. 시간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또 시간은 다른 의미로 오죠. 그 밖에도 시간은 정지시킬 수 없죠. 늙고 싶지 않다고 해서 뭐 꽁꽁 묶어라 유행가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를 묶어둡니까? 잡아둘 수가 없죠. 이미 떠나기 직전인데 해 지면 해 뜨면 떠나는데 해를 묶을 수 있으면 좋으려면 안 되죠. 저축할 수도 없고 압축할 수도 없고 임대할 수도 없고 사고 팔 수도 없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을 좀 떼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서 내 인생을 누구한테 팔 수 있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향유하고 있는 시간을 그럴 수 없죠. 또 흔히 뭐 시간 관리법이다 그러는데 시간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나를 관리할 수는 있어도 시간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안 써도 없어집니다. 예금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란 말이 결국은 틀린 말이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 돌을 맞이한 그 삼돌이에게 올해 한 해가 평생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 환갑도 넘은 사람에게는 그래요. 6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죠. 그 삼돌이에게는 삼라만상이 다 새로운 것이었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었던 그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새로웠죠. 그러나 저에게는 뭐 그렇게 천지개별할 만큼 올해가 다르지 않았죠. 그러나 큰 경험을 또 하긴 했습니다. 저도 3개월 안팎을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어머니 간병하면서 내가 갈 어찌 보면 그 미래의 세계, 미래의 그 노인 모습을 보기도 했고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80대로서 이제 늙었구나. 그리고 여기저기 저부터가 서서히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80대 되면 아픈 게 정상이구나. 잘못하면 누워서 지내는 수도 있구나. 걷지도 못하는구나. 그런 건 또 느꼈죠.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제가 이 6개월 안팎 얼마나 많은 세계를 봤습니까? 역시 현실은 세계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런 많은 경험을 했죠. 나이 따라 그 삼돌이는 얼마나 오래 평생이 느리게 갔겠습니까? 저는 60분의 1도 안 됐죠. 저 60, 이제 만 61세도 넘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또 색다른 걸 통해서 유튜브만 하면서도 정말 이 6개월이 아니라 6년은 지난 것 같으니까요. 새로운 걸 하면 세월을 좀 느리게 가게 할 수가 있죠. 10대에게 미래는 그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8알이 80%가 어찌 보면 10대에게는 있죠. 그래서 10대가 인생 결정하고 공부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 결정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60대들은 40대들도 우리나라 41대가 정점이고 59세부터는 내리막길이라고 하죠. 경제적으로나 총체적으로 볼 때 41세가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나와서 취업 30대 안팎에 한다면은 한 10년 정도의 직업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는 겁니다. 그때 뭔가 기반을 잡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자기 인생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59세부터는 하강이라는 이야기죠. 적자 인생이니까. 그래서 10대 10년은 60대 10년하고는 품질이 다르죠. 10대에는 인생을 결정하지만 60대에는 저도 50대부터 지금 12년째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10대에 이렇게 정신을 차렸다면 아마 서울대가 아니라 더한 데라도 가서 인생을 몇 번 계획했을 텐데 50대에 늦게 철들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힘은 힘대로 들고 천지개벽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노력해도. 그러나 이제 이게 축적되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늦게라도 철들면 철 안 든 것보다는 훨씬 낫죠. 요즘에 이 늙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훨씬 줄어드니까 안 늙으려고 동안이라고 하면 60대한테도 그렇게 좋아지고 천지를 얻은 듯이 그냥 기뻐 날뛰잖아요. 옛날에는 늙으면 한몫했는데 요새는 늙으면 인생을 안 쳐주니까 안 늙으려고 중년만 돼도 위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간의 품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0대와 40대와 60대.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관리한다, 사용한다, 총체적으로 이걸 통제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기가 시간을 역시 자기를 잘 활용해야 되죠. 그러면 시간이 잘 활용되죠. 대개 우리는 시간 사용형으로서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유교 한중일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는 과거형이 많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이거 좀 향락형, 현재형이 많죠. 지금 여기에서 카르페 디엠 그렇게 외치는데 미래는 좀 힘들지라도 알바에서 여행을 하는데 그런 소비형, 현재형 시간 소비 자칫하면 인생 낭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형은 되게 기독교형, 유대교형이죠. 지금 참고 미래를 준비하자. 지금 보내는 것이 미래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미래형 소비, 시간 소비가 되게 부자들의 스타일이고 그래서 유대인들 그 다음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 중에서 가장 많죠. 근데 그 소비형으로 쓰는 데는 시간 소비형이 되게 영상에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죠. 영상을 통해서 자기 시간을 소비하면 되게 이게 이제 시간이 파편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경기를 관람한다. 자기가 주인공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으로 뛰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라든가 영상은 허구 아닙니까? 픽션을 본다든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여행도 이렇게 낭비형으로 하는 수가 있고 모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주도형이지 않고 되게 통제형 그리고 이제 상하가 있을 때는 이 상명하복형 이런 인맥, 인간관계는 되게 시간이 소비형이 되는 측면이 많죠. 요즘 무슨 조사를 앞두고 이렇게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개 이런 자기
생명을 어떤 구조 속에서 보고, 그리고 그 극단적 선택을 문제 해결로 보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이게 집약, 그게 생명 아닙니까? 시간의 집약, 그게 생명 아닙니까?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데에서도 이 인생관이 작용하지만, 이런 시간관이나 그리고 무엇을 중시하느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생산형은 되게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런 거죠. 근데 날마다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공부로 활력 주기 위해서 항상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양질전환이라 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 양적으로 늘어나야. 저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공부는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많이 하는 것이다 절감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제 휴식을 해야 하는 거죠. 놀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이 소비형 시간, 그 다음에 생산형 시간을 잘 겸비를 해야 되죠. 공부하고 뭘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연마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거, 이런 것은 되게 생산형인데,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시간표를 짤 때도 막 이렇게 동그라미 시간표 그려가지고 일과를 그냥 기계적으로 짜고 물리적으로 짜는데 그거 못 지키죠. 잘 대개는 성과형으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내년 1월에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과제형, 성과형으로 짜는 것이 지키기도 쉽지. 왜냐면 이게 이제 변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자기가 자기 시간 마음대로 다 못 쓰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것이 지금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 이 뭐랄까 부품처럼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성과를 내겠다, 어떤 과제를, 완수라는 말도, 완성이니 완수라는 말도 인생에서 쓰기 어렵죠. 어떤 어디에까지 도달하겠다. 이를테면 책을 내가 10권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1월 달에 한 주에 뭐 한 3번 정도 이렇게 그래야 되지. 이제 뭐 몇 요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딱딱 기계적으로 해놓으면 근데 그거 몇 번 어기면 그 어기는 맛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기는 것도 자기를 또 용서하고, 그러면 또 용서하는 맛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작심삼일 깨져가지고 한 달 계획 다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미루기에 능해서 자꾸 미루면서 이제 10권이 마지막 일주일로 미뤄지면 이게 이제 힘든 측면이 있죠. 마감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도 어겨가지고 이제 한 달 어기면 이제 그 다음 계획까지 싹 1년 계획이 망가지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년을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피드백,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1년을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페어 또는 뭐 피드프런트 그러는데, 앞을 보면서 내가 올해 이렇게 독서 계획을 세웠는데, 야, 올해 100권 읽는다고 했는데 너무 무리한 것 같아. 뭐 50권도 못 읽었잖아. 그러면 거기에 한 10% 정도를 더해서 내년에는 55권 이런 정도 계획을 세우는 게 적절한 거죠. 그래서 뒤도 돌아보고 앞도 내다보는 그런 오늘 연말연시가 되기 바랍니다. 피드백, 피드포 또는 피드프런트. 등이 있으면 앞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유교적 시간관에 의해서 과거지향적인 그런 시간관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종교도 하도 여러 가지고 사상도 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시간관이 다를 겁니다. 내가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그러면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하는 것, 그런 습관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3살 버릇 내등간다고 습관 고치는 것도 나이 먹을수록 수업료를 많이 들고 원위치는 잘 됩니다. 힘든 겁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 올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뭐 잘 썼을 줄 압니다. 그러나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낭비형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낭비.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깎는데 동네에서 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그냥 저렴하게 깎는 데가 있는데, 지나오다가 도서관 갔다가라든가 뭐 산책하다가라든가 어디 은행 갔다가라든가 이렇게
돌아오다가 머리 깎을 때쯤 됐는데 거기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서 깎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있어도 2, 30분 기다려야 하잖아요. 파마하고 뭐 이렇게 오래면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 꼭 그때 깎아야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일주일 늦다고 며칠 늦다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개 하루면 뭐 한 번씩은 산책을 하니까 그래서 없으면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서 깎습니다. 시간 잘려가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시간을 줄여서 그 30분, 1시간이면 아주 가벼운 책은 한 권 읽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하냐.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간을 또 토막 안 내는 것도 낭비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 토막 내는 시간을 토막 내는 그 1번이 바로 이겁니다. 유튜브라든가 영상입니다. 시간이, 뭉텅이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이를테면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2, 3시간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 전화 켜놓고 여기저기 뭐 만나고 뭐 냉장고 문 몇 번 열고 물 몇 번 마시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조각나서 책 읽는 강도가, 즉 집중적인 독서가 안 된다고요. 사고형, 비판형 독서가 안 된다고요. 문답형 독서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책 읽었어도 책은 책, 나는 나가 돼버린다고요. 권수만 늘어나지 실제로는 안 읽은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 시간을 미장원에서 미용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30분 기다리면 그걸 몰입해서 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시간을 늘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제가 60대지만 60대로서 유튜브를 하니까 이 유튜브는 제가 생각하면 잘 될 줄 아는데 현실은 생각과 달라요, 이게. 그것도 체험해봤죠. 그 다음에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면서 찍고 구상하고 뭐 편집하고 이렇게 보내보고, 그리고 6개월 동안 구독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들어오는지 분석도 하고 여러 세계를 또 경험해 봤잖아요. 이런 세계를 경험해 보면 아까 삼돌이가 한 해 살면서 평생을 누렸듯이 저는 평생의 첫 경험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 새로운 경지가 생기니까 새로운 인생을 산 셈이 되는 겁니다. 책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쓰고 이렇게 기다려보면 3개월이 3년 같아요. 그러면 품질 높은 인생을 산 것이고 인생이 더 길어진 것이죠. 정신적 시간도 있는가 하면은 연련적 시간도 있는 것이고 심리적 시간도 있는 것이고 물리적 시간도 있는 것이거든요. 인생에서 이런 심리적 시간과 정신적 시간을 향유해 보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까 시간 줄이기도 있었죠. 미정관의 시간 늘리는 것도 있죠.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가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새 영역을 구축해보고 시간을 전략해야 하는데, 내 인생에서 내가 쓰는 이 시간에서 줄일 만한 부분은 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소비적 시간에서 줄여야 됩니다. 소비적 시간 소비형 그 취미나 이런 것 중에 내가 줄일 만한 게 없는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뭐 경기 관람하는 것도 남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행하는 것도 잘 생각해, 모임하는 것도 잘 생각해서 내가 너무 낭비적으로 쓰는 시간 좀 매여가지고 그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시간이 없는가를 봐서 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새로 경험하는 것으로 쓸 수 있는 그걸 구축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고요. 실제로 뭐 여행을 한다면 탐험적 여행을 한다든가 그러면 괜찮은 여행이죠. 우리나라에 극히 드물어요, 그런 여행. 그런 여행을 쓰기 바랍니다. 오늘 쓰는 시간이 내일의 당신의 모습이고 오늘 쓰는 시간이 내일의 제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흑단 멋진 조각, 새카맣지만 이게 나무로 된 겁니다. 멋진 필통, 이런 작품, 정말 필통 중에 제가 아끼는 필통이고 멋진 필통인데 오늘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새밑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필통보다도 훨씬 멋진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인생성행과
정년기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저도 객관적, 주관적으로 경험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지혜와 통찰을 더해서 총명을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맞이 잘 하시고 올해도 잘했지만 힘들었다면 내년에는 행복하게, 올해 잘했다면 내년에는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새로운 모습으로 내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길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